건강TV 이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엄마가 처음 겪게 되는 전몸살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처음 겪게 되는 전몸살은 출산 후 4일째가 되겠습니다. 왜 4일째가 될까요? 출산 후 다음날, 그 다다음날 보통 전몸살을 겪게 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3일째 겪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리고 젊은 분들입니다. 우선은 모유수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젖은 여기에서 당연히 나가겠죠. 그리고 이 관이 10개에서 20개가 됩니다. 첫 아기 엄마보다 둘째 엄마들이 젖 나오는 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이 밑으로 유방 안쪽으로 해서 밑으로 뻗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늘게 세분화돼서 내려갑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태반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적분비 호르몬이 조금씩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출산 후 한두 시간 뒤부터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유는 피가 유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유선으로 들어가서 젖이 되면 우리 애기가 수시로 와서 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젖을 이 끝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기를 놓게 되면, 특히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아기와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기는 엄마 젖 대신에 젖병으로 편하게 젖병 수유를 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사실은 엄마한테 와서 젖을 빨면서 처음으로 식도도 움직일 것이고 장도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연동운동을 통해서 태변을 빼내야 됩니다. 태변은 우리 애기 장 속에 있는 그 고무를 녹인 타르 같은 아주 진한 녹색, 거의 검정색 같은 그런 색의 변인데요. 굉장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애기가 노력을 해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나올 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 엄마도 처음부터 젖을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모유 수유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열심히 빨아주면 여기서 만들어진 젖을 땡겨내고, 그러면서 여기 운동을 준비를 하면서 마치 수영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이틀에서 3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들은 젖병 수유로 장을 확 비워버리고 오고, 우리 엄마들은 아기가 안 먹으니까 천천히 찹니다. 3일까지 가슴이 말랑말랑하면 엄마들이 젖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에 젖이 차서 그리고 붓고 있습니다. 젖이 바닥 쪽에서 만들어졌는데 안 당겨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주변 조직이 같이 이 수분을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 이 유선주의 조직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꽉 누르게 되어 있어요. 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태변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엄마의 젖 만드는 속도가 확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7일까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너무나도 급하게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슴에 압이 높기 때문에 유축에도 안 나옵니다. 아기가 빨면 짜증냅니다. 엄마는 아기가 열심히 15분 빨려도 가슴 전혀 안 시원합니다. 젖 만들겠다고 그때부터는 피가 엄청나게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더 빨리 부을 뿐입니다. 마치 많은 버스에 사람이 타고 내리지는 않는데 퇴근 시간에 집에 가겠다고 자꾸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차 문이 열려도 내가 내리기가 힘듭니다. 왜? 압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축을 해버리면 이 가슴에서 서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 유두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슴은 아프고 젖은 안 나오니까 유축기 압을 높이게 되면 이 여기가 피부 박리가 되고 하면 물집도 잡히고 그 힘이 강하면 피부를 뜯어내버리죠. 그래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젖이 나오는 배유구 부위와 그리고 유름과 유두가 연결되어 있는 이 유경, 여기를 유축기로 잡아 당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은 너무 쉬운 거를, 모유수유에 60배나 쉬운 거를 먹여놓고 갑자기 여기 꽉 차서 빠지지도 않는 거를 먹이라고 하니 물다가 짜증을 내거나 물다가 잠을 자버립니다. 애기들은 자기 시작하면 절대 깨우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애기들은 3번만 빨고 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유를 하는 훈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짬짬이 유축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잘 안 나오지만 무조건 시도하셔서 한 방울이라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축기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빠들 보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 유륜을 짜서 젖을 조금이라도 피어내게끔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쉬고 계실 때는 냉찜질 하셔야 됩니다. 모유는 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젖이 안 빠지면 피가 차 있게 됩니다. 피가 차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염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엄마들이 4일째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은 아기 놓고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젖이 지금 며칠째? 3, 4일째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수유와 유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시간 반에서 3시간마다 유축을 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2시간 반에서 3시간마다 배가 고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맞춰서 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 시간 맞춰서 자꾸 자극을 강하게 하고 유축을 하면서 젖을 비워내야 내 가슴이 이 시간 맞춰서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쉴 때는 무조건 냉찜질을 하시고요. 이때 냉찜질도 온찜질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데 가면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조직들도 편해지니까 혈관도 당연히 편해지고 신경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안에 조직들이 순환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찜질방 가면 몸이 확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슴이 아파서 힘들 때도 수유하거나 유축하기 직전에는 온찜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이완시켜줘야 조금 편해져야 수유를 하거나 유축을 하면서 앞에서 잡아 당길 때 길이 조금 편해지면 얘들이 나오기가 좋은 거예요. 모유가 조금 나오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냉찜질과 온찜질을 교대로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은 올여릴 때는 무조건 냉찜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수유만 할 수도 없고 유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유축할 때 우리 엄마들이 생전에 없던 자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들도 울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유축기압은 무조건 제일 낮춰서 시작을 하십시오. 제일 낮춰서 시작을 하시고 조금 더 올려보시되 내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아프고 젖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아빠들이 유축을 도와줄 때는 유두와 유륜 여기를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게 만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엄마들이 되게 울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넓혀가면서 조금 편해졌으면 이렇게 잡고, 대부분은 여기 유륜까지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려주세요. 여기가 편해지시면 조금 젖을 손으로 짜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빠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젖울열, 젖몸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